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잘생긴 남자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CJ 쇼 호스트 김민성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CJ 온스타일에서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세일즈 스킬 강의 또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으로는 지금 당장 포르쉐를 타라, 그리고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작가 겸 쇼호스트인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찍기 전에 밥을 먹었는데 엄청나게 말을 호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도 제가 빠져들었어요. 호감이 가서. 제가 근데 카메라만 들어오면 그렇게 못해요. 제가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말투나 행동 그런 게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첫 만남에 상대방에게 호감 주는 건 되게 쉬워요. 이거 진짜 쉬운데 사람들이 몰라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상대방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을 그냥 보고 가면 돼요. 예를 들면 감성대리님이 육아를 하시잖아요. 육아를 안 하는 사람이 와서 막 자기 혼자 노는 거 좋아, 나 며칠 전에 여자랑 놀았어, 이런 얘기하면은 싫죠. 바로 나오시네요. 나랑 다른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이가 없어도 저 요즘에 육아용품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호감이 상승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는 건 되게 간단해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못해요. 야, 나 포르쉐 뽑았어, 뭐 남자친구가 이거 뭐 해줬어, 이런 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나온 게 바로 SNS 현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SNS에는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카카오톡이나 SNS만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곳에 돈을 많이 쓰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싫어하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감성대리님 뵈러 오기 전에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또 SNS도 보고, 또 이렇게 또 우리 감성대리님 책을. 근데 아마 감성대리님이 저를 호감으로 느낀 건 저의 이런 행동도 있지만 사소한 진심이 모여서 그러고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너무 잘 깨알같이 동물을. 그럼 반대로 매력이 떨어지게 하는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게 있을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건데, 그런데 때문에 과거를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자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친구가 야, 오늘 밥 맛있었지? 이러면 밥 맛있었어. 근데 난 영화 본 게 더 좋았다. 이러면 상대방이 하자고 한 걸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삶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런 데를 그리 고로 바꾸면 되거든요. 야, 밥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내가 보자고 한 영화도 재밌었어.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남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를 비호감으로 만든 행동이어서 이것만 좀 체크해도 비호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속사포식으로. 근데 상대방이 나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거나 나한테 무슨 영업을 해야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의 얘기만 계속하는 건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쇼츠랑 쇼폼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하면은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비호감일 수밖에 없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그 해요. 반대로 그 사람의 말을 좀 더 경청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건데, 네. 쇼호스트시니까 말씀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원래부터 말을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되신 거예요? 제가 말을 아예 못했어요. 민성아, 너는 입만 안 열면 진짜 멋있어. 전공이 무용이었죠? 맞아요, 무용이었어요. 무용이랑 말 상관없으니까. 말할 일이 거의 없고 맨날 이런 몸매만 이렇게 막 신경 쓰니까 제가 말을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말을 못했어요, 잘? 되게 못했어요. 발음 발성도 안 좋고, 술자리에서 처음에는 외모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처음엔 다 이렇게 저를 관심 있게 보다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되게 저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난 왜 그럴까? 말 되게 잘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음 발성도 연습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발음 발성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호감 가는 말투나 호감 가는 화법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한다고요? 네, 그렇죠. 23살부터 보험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어리니까 보험을 소개할 친구들이 없잖아요. 친구들도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 하다가 와인 모임을 한번 나가보자. 그때 기억으로 제가 한 8만 원인가 내고 갔어요. 비싼 돈이었어요. 가니까 딱 그룹을 지어주더라고요. 어떤 소외되어 있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안쓰럽기도 하고 못 어울리는 것 같고. 조용히 혼자 있는 분. 그래서 제가 그냥, 근데 겨울인데 얼굴이 막 검게 타 있는 거예요. 저 혹시 어디로 여행 다녀오셨어요? 이거 한마디 했다가 대하드라마 36부작을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아프리카로 온 가족이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혼을 할 뻔했네 마네, 뭐 딸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몰랐는데 그때 알았네, 뭐 그런 얘기부터 저한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전 거기서 딱 한마디 했어요. 우와, 대박, 엄청난데요? 진짜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미성 씨를 좋아하게 되겠네. 한 3시간 동안 저한테 얘기하시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야, 민성 씨 역시 영업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말을 너무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지금 어디 뭐 여행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와우, 대박,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냥 말도 별로 안 하고 액션만 했더니 말을 잘하게 느껴진다. 네. 저는 외국 갈 때 그 언어로 한 번도 불편하담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얼굴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 써야 되는 나라 가면은
세 개만 알면 돼요. 와우, unbelievable, what is that? 이거 세 개만 알면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그러냐고. 와우, unbelievable. 아, 경청이 중요한 걸 알고 있었는데 경청만 잘한다고 해서 말 잘하게 느낀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하는 뭔가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모든 질문과 모든 행동이 아, 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은 말을 참 호감적으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되게 간단해. 그냥 나랑 다른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몸 되게 좋으신데 운동 평소에 하세요? 요즘에 3대 500 치고요. 네. 말 나오네 이렇게. 그냥 뭐 내가 무슨 뭐 어디 뭐 보충제를 원래 뭐 먹었다가 전완근, 내완근, 인대 다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 전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어우, 대박. 그래요? 그럼 이제 형님이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대리비까지 다 내시는 거죠, 이제. 어디 가서 아우 민성이 괜찮은 놈이야 이러고. 개발 진짜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소개팅 할 때도 잘 경청해 주시는 분이랑 대화가 즐거웠고 그분이 말 잘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성 대리님이 저한테 막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싫어하는 남자의 유형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감성 대리님이 말한, 상대방이 말한 거에 씌워서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보험을 팔아야 돼요. 대리님, 보험도 운동이랑 똑같아요. 왜?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내도 안 되고 너무 적은 금액을 내도 안 되죠. 팔굽혀펴기 하나 한다고 근육이 늘겠어요? 그렇다고 하루에 100개 하면 다음날 못 하겠죠. 보험료를 납입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런 관심사와 이야기에 녹여서 얘기해야 돼요. 녹여서 처음부터 다짜고짜 세일즈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죠. 저 사람 말 언제 끝나나.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경청했는데 사람이 날 무시하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청의 뜻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는 거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승전결을 연습하고 서두, 본론, 결말 해야 되고 발성 이런 것보다는 경청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저를 사랑하는 엄마는 제 발음이 얼마나 좋건 안 좋건 술을 먹어서 입이 꼬이고 혀가 꼬여도 제 말을 되게 우리 민성이 아우 왼수 그래도 이뻐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예를 들면 감성대리님이 좋아하는 후배 있죠. 좋아하는 후배가 약속 시간이 좀 늦었어. 그래도 그냥 뭐 귀여우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감성대리님보다 15분 먼저 왔어. 15분 먼저 와도 아 쟤는 얄미워. 자기 먼저 왔다고 저렇게 생색내고 이런 맥락이에요. 상대방한테 호감으로 느껴지면 어떤 말을 해도 내 이야기 같고 우리 얘기가 되는 거. 그래서 막 발음, 발성, 스킬, 기승전결 이런 걸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에 훨씬 상위 개념인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는 호감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경청이 있고 상대방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꼭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 맥락을 벗어난 주제를 던져요. 예를 들면 우리 막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잠깐만, 괜히 여기 자동차 키를 딱 올려놓는 거야. 이건 맥락을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쟤 또 저거 차 자랑하려고 한다 이러고 다른 이야기로 덮어버리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차 샀어? 포르쉐? 야, 형님이라고 부를게 지금부터. 그 순간부터 전장, 전폭이 어떻고 막 타이어가 어떻고 막 원래 얼만데 내가 프로모션을 받아서 막 그러다가 막 어깨동무 하고 있고 형 동생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민성 씨를 엄청 좋아하겠네. 내 사람, 우리 민성이.